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과 관련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략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Spring has come. Spring이 봄이죠. 그런데 Spring came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 과거 형태예요. 그런데 봄은 와 있는 현재 완료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has come 이라고 써야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네. There's not a single cloud in the sky. 여기서 보면 어도 단수를 표현하는 관사이고 single 이것도 하나라는 단수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중복으로 쓰고 특히 이 single이라는 말을 쓰면 하나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There's not a single cloud in the sky. 낮이 길어지고 있어. The days are getting longer. day라고 하면 한낮, 대낮 이런 거죠. The days are getting longer. 겁나 더워. It's hot as hell. 여기서 hell이라고 하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만큼 뜨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as hell 이 다른 문장에서도 강조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면 It's hard as hell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땀띠 났어. 특히 온몸에 땀띠 났어 라고 할 때 I have a heat rash. 여기서 heat, 열기란 뜻이죠. rash 라고 하면은 발진, 피부 발진 같은 거예요. 수포같이 올라오는 거. 그런데 heat rash 라고 하면은 열 때문에 땀이 나서 생긴 오돌도돌한 그런 발진이니까 땀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땀띠 났어 라고 하면 all over my body 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I have a heat rash all over my body. 날씨가 짜증나. The weather is nasty. 여기서 nasty는 더럽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기분이 더러운 정도의 그런 날씨라면 The weather is nasty 라고 할 수 있겠죠. 비가 오네? 여기서 비가 온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It's raining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It's drizzling 이라고 하면 비가 보슬보슬 이렇게 분무기 뿌리듯이 오는 수준 있죠? 그런 걸 It's drizzling 이라고 합니다. drizzling. 근데 보통 수준으로 그냥 비가 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It's rain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It's raining.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오는 수준인 것 같다 라고 하면 It's raining hard 라고 hard를 붙여서 간단하게 더 비교급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깥에 비가 폭포 쏟아듯이 엄청 퍼붓고 있어요. 그럴 때는 It's pouring 이라고 합니다. pour 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따르다 예요. 오렌지 주스를 따르다, 물을 따르다 이렇게 컵에 따를 때 pour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치 물을 퍼붓고 있는, 따르고 있는 것처럼 폭포같이 막 내리는 수준인 거예요. 그럴 때는 It's pouring.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다. 나 태닝 좀 했어. 여기서 태닝은 선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I got a tan 이라고 합니다. I got a tan. I got a suntan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I got a tan 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 더위 먹을 것 같아. I'm about to have heat stroke. 여기서 말하는 heat stroke 이라고 하면 열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열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열사병으로 쓰러질 정도로 덥다. 그래서 더위를 먹을 것 같다. I'm about to have heat stroke. 나 더위 먹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땀이 엄청나. I'm sweating like a pig. 여기서 sweating이 땀이 난다 인데 엄청 난다. 그래서 sweating like a pig. 이거는 관용 어구입니다. 왠지 서양 사람들은 돼지가 땀을 많이 흘린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I'm sweating like a pig 라고 하는 게 매우 흔하게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나 햇볕에 화상 입었어. I got a sunburn. 여기서 그냥 burn 이라고 하면 화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햇볕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거니까 sunbur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뜨거운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막 껍질이 까지잖아요. 그런 햇볕 화상을 sunburn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sunburn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고 있어. 껍질이 일어나고 까지는 거죠. My skin is peeling. 여기서 peel 이라고 하면 껍질, 껍데기 이런 뜻입니다. 바나나 껍질도 banana peel 이라고 하죠. My skin is peeling. 발음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peeling이 아니라 peeling입니다. 우리 피부과 가서도 무슨 필링 시술을 받는다 라고 하죠. 그때 필링이 이 필링이에요. peeling.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I can't sleep at night. 그건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더워서 잠이 못 자는 그런 여름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I can't sleep at night. 시원하게 좀 하고 다녀. Stay cool. 보통 우리가 cool이라고 하면은
뭔가 멋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쿨거래 아니면은 저 사람 너무 쿨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멋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할 정도로 뭔가를 한다, 깔끔하다, 그렇기 때문에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Stay cool, 나 가을 타. 가을에는 뭔가 약간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렇게 되죠. I get sentimental in fall. 여기서 sentimental이라는 게 감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미국식도 있고 영국식도 있고 한데, 일단 어떤 사람들은 T 사운드를 일부러 잘 표현을 해서 sentimental이라고 할 때도 있고, 미국에서는 어떤 지역에 가면 그냥 sentimental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인터넷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인 거죠.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맞아요. 그냥 사람마다 발음이 좀 다를 뿐이에요. I get sentimental in fall 또는 I get sentimental in fall, 둘 다 맞습니다. 곧 추석이야. 추석 is just around the corner. 여기서 just around the corner 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히 쓰이는 관용 어구예요. 이것도 코너를 돌면은 바로 있다, 그러니까 금방이다, 곧 온다 이런 뜻이겠죠. 올해 추석이 언제지? When is 추석 this year? When is 추석 this year? 크리스마스도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곧 크리스마스야. 올해 추석이 언제지? When is 추석 this year?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처럼 뭔가 양력으로 딱 날짜가 정해졌으면 이런 질문을 잘 할 데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 달력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해 추석이 언제지, 올해 설날이 언제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When is 설날 this year? 아니면 음력 생일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When is your birthday this yea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을에 입을 옷이 없어. 여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말씀을 하는 표현이죠. I have nothing to wear for the fall. Nothing to wear. 입을 것이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작년에도 헐벗고 다니진 않았을 텐데, 그죠? I have nothing to wear for the fall. 아무래도 이 for the fall, 이 F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For the fall. 날씨가 급 추워졌어. It has suddenly gotten cold. Suddenly. 갑자기. gotten cold. 추워졌다. 갑자기 추워졌다. 밖에 엄청 추워. It's freezing outside. 그냥 춥다를 cold로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그것보다 강조하는 너무 춥다라는 표현은 freez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freeze가 얼리다 하죠. 그러니까 바깥에는 얼 정도로 춥다인 거예요. It's freezing outside. 추워서 귀 떨어지겠어. I'm freezing my butt off.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도 귀가 떨어진다는 거는 진짜 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춥다는 거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건데, 영어에서도 freezing my butt off. 내 엉덩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춥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구어체에서는 이 butt, 이 엉덩이라는 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그 A로 시작되는 욕설이 있어요. 그게 좀 더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고품격 교육 컨텐츠다 보니까 욕을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I'm freezing my butt off. 근데 이걸 다른 데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너무 등골이 빠질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면 I'm working my butt off.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춥진 않아. 우리도 그렇게 라는 이 단어를 좀 악센트를 줘서 뭔가 약간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하죠. 영어에도 똑같습니다. It's not that cold. 여기서 that, 이거를 좀 강조를 해서 악센트를 주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It's not that cold. 하나도 안 추워. It's not cold at all. Not at all 라고 하면 전혀 무엇 하지 않다인 거죠. It's not cold at all. 또 천천히 말하면 at all 이렇게 되지만, 빠르게 말하면 at all 이렇게 됩니다. It's not cold at all. 오늘 첫눈이 왔어. We had the first snow of the season today. 여기서 first of the season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번 시즌에 첫 야구 경기를 했었어 라고 하면 We had the first baseball game of the season today 라고 할 수 있겠죠. 나 눈에 갇혀 있어. I'm snowed in. snowed in 이라고 하면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게 쌓여가지고 그 안에 갇혀있는 상황인 거죠. I'm snowed in. 보통 알래스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입김이 나와 라고 할 때 입김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I can see my breath 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My breath, 내 숨결, can see, 볼 수 있다. 내 숨결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김이 나오면은 그만큼 그 온도 차이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게 입김이잖아요. 그래서 내 숨결을 볼 수 있을 정도다. 입김이 나와. I can see my breath 라고 합니다. 손 시려.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죠. My hands are cold. 내 손이 차갑다. 따뜻하게 하고 다녀. 그럼 stay warm 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시원하게 다녀. stay cool 하고 반대인 거죠. stay warm. 여기서 warm도 발음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 RM 사운드를 한국 분들이 잘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warm 이게 아니라 이렇게 혀를 말았다가 그 상태에서 M 사운드를 같이 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stay warm. 그냥 stay warm 이러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껴입고 다녀. bundle up. 여기서 bundle 이라고 하면 한 다발, 한 묶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를 칭칭 싸매서 하나에 묶어서 꽁꽁 싸매고 다녀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bundle up. 그만큼 많이 껴입으라는 거죠. bundle up.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미 벚꽃도 다 지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죠. 매년마다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잘 숙지를 해 두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